자, 이제 바로 유형으로 넘어와서 유형을 한 문제씩 한번 풀어봅시다. 활용하다가 1차 친구들이 여기 1차 방정식 활용하다가 이쪽 정비례 반비례 파트 넘어오고 좌표 평면 넘어오면 훨씬 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활용보다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x가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을 골라달라. 첫 번째, x 속력인 x로 90km를 달릴 때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구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그럼 얘는 y는 x분의 90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정비례가 아니고 뭐야? 반비례네. 틀렸고, 1m의 무게가 20g인 철사 xm의 무게, 그럼 무게는 어떻게? 미터당 20g이니까 20x예요 라고 해주면 되겠죠. 정비례 오케이. 그 다음 200g의 물에 소금 xg을 섞었어. 그럼 그 소금물의 양은 얼마가 돼? 200 더하기 xg이 되는데 걔의 농도가 y래. 그럼 이 농도는 소금물 분해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해주잖아. 이거 딱 봐도 정비례 그래프 아니죠. 분모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틀렸고, 두 대각선의 길이가 x와 16인 마름모의 넓이, 마름모 넓이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니까 16x 나누기 2면 얼마야? 8x지? 따라서 넓이는 8x, y는 ax, 오케이. 다음 50리터 물이 담겨있는 물통에다가 분당 2리터씩 물을 넣었어. 그때 물의 양, 그럼 y는 x분 동안 넣었으니까 2x만큼 차겠지? 근데 원래 있던 50이 있으니까 2x 플러스 50. 그럼 얘는 정비례 형태가 아니죠. 정비례 기본꼴이 뭐라 그랬어? y는 ax인데 얘는 ax에다가 뒤에 뭐가 더 붙었잖아. 그래서 이것도 탈락. 답은 2번, 4번이 됩니다. 다음 81번. 정비례하고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12다. 그러면 정비례하니까 정비례 기본꼴을 일단 써. 아는 거 써. y는 ax래. 근데 x가 마이너스 3이면 x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했더니 y에다가 12를 대입하는 게 성립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12는 마이너스 3a라는 거네. 따라서 a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4. 그럼 이제 식을 완성시킬 수 있죠. 아, 얘는 y는 마이너스 4x라는 정비례 식이었구나. 그러면 y가 마이너스 20일 때 x값 구할 수 있겠지. y에 마이너스 20을 대입하면 5. 따라서 x값이 5입니다. 라고 대답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다음 84번. 어떤 빈 물통에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을 넣을 때 수면 높이는 분당 2cm씩 올라간다. x분 동안 넣을 때 y라고 하면 1분의 2씩 올라가잖아. 그럼 높이 y는 2x예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높이가 60일 때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 그럼 지금 높이에 해당하는 게 y였으니까 높이 y 자리에 60을 대입해보면 60은 2x란 얘기잖아. 그럼 몇 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30분. 30분 후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고요. 다음 유형. 정비례 그래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구해달래. 자, 이 정비례 그래프는 y는 ax 꼴이 아닌데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1x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럼 a값이 뭐야? 마이너스 4분의 1인 그래프였던 거야. 보자.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아니죠. 정비례는 원점을 무조건 지나갑니다. 다음 8,2를 지난다?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해보면 돼. y가 2이고 마이너스 4분의 x가 8이 맞니?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2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2, 4, 4분면을 지난다? 2, 4, 4분면을 지나는 건 a값이 양수인 경우였어? 음수인 경우였어? 음수인 경우였어. 근데 얘 보니까 a값이 음수네? 오케이. 2, 4, 4분면 지나가는 거 맞고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x가 증가할 때, x가 쭉 증가해 갈 때 y도 같이 증가하려면 이렇게 위로 그려줘야 되지. 그러면 a값이 양수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지 y값이 감소한다 라고 대답했어야 맞는 거고요.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다? 아니죠. 오른쪽 음수니까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 되죠.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 됩니다.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서 y축에 가장 가까운 것. 정비례 그래프에서 y축에 가깝다는 건 뭘 보고 알 수 있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더 많이 기울어져, 더 가파르게 기울어진 애니까 그게 y축에 더 가깝구나 라고 알 수 있다 그랬죠? 절대값이 얘는 3분의 2, 얘는 1점 어쩌고, 얘는 2, 얘는 5. 아, 5가 제일 크네. 얘가 제일 가까운 거예요.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다음 정비례 y는 5분의 1x 그래프가 이것을 지날 때 지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대입하라고. 지나간다면 대입하라는 얘기야. 그럼 y 자리에 마이너스 3, x 자리에 a,
이게 성립해야 되네. 그러려면 A 값이 뭐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15.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5. 하나도 안 어려워. 지나간다고 하면 대입만 하면 돼. 대입. 다음 정비례 y는 ax가 이번에 그래프를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주고 두 점을 지나간다고 줬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대입하라고. 대입하면 얘는 좌표가 완성돼 있으니까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식을 완성시킬 수 있지? 그러면 완성되진 않은 좌표를 대입했을 때 이 B의 값도 구할 수 있겠지? 그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5는 3A가 되니까 첫 번째 A 값은 마이너스 5구나 알 수 있고, 그럼 식의 y는 마이너스 5x인데 얘가 어디를 지나가? 마이너스 2, b를 지나가니까 이걸 대입해주면 b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10. 이거 다 구했다. b 마이너스 a 값은 얼마겠어? 15.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죠. 연산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앞에서 하고 왔으니까. 자, 오른쪽 그래프가 나타낸 식을 구하시오. 직선이야? 곡선이야? 직선이지. 그럼 정비례지. 기본꼴 써. y는 ax. 그리고 지나가는 점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네. 지나가는 점 어떻게 하라고? 대입하라고. 그러면 y가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5. 그럼 a 값은 5분의 3. 따라서 식은 y는 5분의 3x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 그냥 대입하면 돼. 그 다음에 넓이 문제가 나왔다. 자, 이제부터 친구들 조금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넓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림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친구들에게 수업할 때 넓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림을 그리라고요. 무조건 그림을 그리세요. 자, 지금 여기서 친절하게 그림을 줬어. 정비례 관계 y는 5분의 3x 그래프 위에 한 점 P에 x축의 근 수선이 x축과 만난 이 점이 10,0이라고 알려줬는데 얘 넓이 구해달래. 자, 그럼 우리는 여기 길이가 10인 건 아는데 이 길이를 모르잖아. 이 길이를 알려면 x가 10일 때 뭘 구해줘야 돼? x가 10일 때의 y값을 구해줘야 돼. 즉 10, 알파를 지나갈 때 이 알파가 얼마니? 이걸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대입해 봅시다. 나는 y값을 알고 싶어. 근데 이거는 5분의 3 곱하기 10으로 찾을 수 있어. 얘가 6이구나. 그럼 넓이는 10 곱하기 6 나누기 2니까 30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주면 돼요. 또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실수 많이 하는 게 30제곱센티미터에 이렇게 많이 쓰는데 단위는 쓰면 안 돼요. 왜? 여기가 10cm인지 10m인지 지금 단위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냥 10이라는 좌표의 숫자가 나와 있는 거니까 넓이를 이 제곱센티미터를 쓰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유형 넘어가 보자. 뭐 해볼까? 여기 상이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넓이 문제는 친구들이 어려워하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비례 y는 3분의 4x 그래프 위 한 점 A, 이 점 A에서 x축의 근 수선, 이걸 말하는 거죠. 이 점을 B라고 하겠대. A의 x좌표가 6일 때 그러면 여기가 6이란 얘기죠. 이거 다 좋네? 정비례 y는 ax 그래프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얘네 둘이 반띵 됐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도 이렇게 보기를 주고 있네. 지금 이렇게 단계가 있는 문제를 어려워하는데 이건 오히려 힌트를 주는 거야. 이 순서대로 풀면 네가 답을 찾을 수 있어 하고 알려주는 거야. 해보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가 6이니까 x는 알고 있어. 밑변의 길이는 알고 있어. 근데 높이 알아? 몰라? 높이 몰라. 그럼 어떻게 해? 여기에 y값을 구해줘야 되니까 x에 6을 대입하면 y값이 얼마인 거 알 수 있어요? 8인 거 알 수 있어요. 왜 8이에요? 3분의 4 곱하기 6 하면 8이잖아요. y값이 8이에요. 그치? y는 8이에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란 얘기야? 24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2등분 한다고 했으니까 얘의 넓이가 12가 나와야 되겠지? 12가 나오려면 친구들아 이 높이가 얼마여야 될까? 얼마여야 될까? 4여야 되겠지. 4. 그럼 12가 되지. 그러면 y는 ax라는 이 그래프가 지나가는 좌표가 6,4를 지나가는구나 알 수 있죠? 여기 우리 좌표 찾았잖아. 그럼 지나간다고 하면 대입하라고. 4는 6a 따라서 a는 맞나요? 그래서 3분의 2 이렇게 해주면 돼요. 상이라고 돼 있고 넓이 2등분 한다고 막 두 개 나와서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반비례로 넘어와서 반비례하는 거 찾아달래. 한 변이 x인 정사각형 둘레는 뭐야? 한 변이 x니까 4x 정비례잖아. 24시간 중에 깨어있는 시간 x와 잠을 자는 시간 y. 그럼 이건 뭐야? x 플러스 y가 24니까 y 대에 표현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4지. 이거는 정비례도 반비례도 아닌 그래프예요. 다음
초속 3m로 x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3x. 너무 깔끔한 정비례를 줬고요. 다음 한 개 800원인 쿠키 x개를 사고 느낌상 800x를 냈어야 될 것 같네. 5,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은 뭐야? 5,000원에서 800x 500원이 아니고 800x지. 얘도 정비례도 반비례도 아니고. 그럼 이제 5번이 반비례가 나와야 되는데 소금 xg이 들어있는 소금물 x의 농도 y 농도는 어떻게 구해? x분의 소금의 양 10 곱하기 100 맞죠? 소금물의 양 안에 이만큼의 소금이 들어있는데 걔를 퍼센트로 바꿔주세요. y 퍼센트. 그럼 이거는 y는 x분의 1000이 되잖아. 이 용을 왜 더 그리거나 덜 그리거나 이러지? x분의 1000. 그러면 얘는 깔끔한 반비례 그래프가 됩니다. y는 x분의 a. 여기 친구들 이거 조금 헷갈려서 이거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하지만 이거 아니죠. 그 다음 얘는 이거 쉽게 아니라고 넘어갔는데 x분의 1, x분의 1하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3이잖아. 그럼 얘 반비례 맞아. 그 다음에 얘 아니죠. 얘는 똑같이 y를 곱하면 여기서 속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거 반비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y를 곱해주면 x는 마이너스 2y잖아. 그럼 y에 대해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되겠지. 얘 정비례야. 그 다음 여기는 이거 뭐야 이상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곱하기 y 하면 xy는 6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x분의 1 하면 y는 x분의 6이 되지? 그럼 얘도 반비례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거 찾는 거 의외로 친구들이 좀 어려워해가지고 좀 차근차근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다음 반비례 식 구하기.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가 이거는 뭐야? 얘 반비례 그래프야 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두 줄로 준 거지. 그럼 기본꼴이 y는 x분의 a가 될 거야. 근데 x가 올 때 y는 마이너스 1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앞에서 푼 문제랑 똑같아. 그럼 뭐야? 대입하란 얘기지. 마이너스 2는 5분의 a예요. 그럼 a 값이 뭐야? 마이너스 10 이렇게 구해도 되고 x와 y의 곱이 항상 a로 같다 그랬지? 곱이 마이너스 10이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0이에요 해도 되고 그 다음 보니까 x가 마이너스 4일 때 y 값을 구해달래. 그럼 조금 똘똘한 친구들은 이렇게 말해요. xy가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근데 x가 4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요 라고 대답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그 방식대로 하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10이라는 그래프인데 x를 4라고 줬으니까 y는 마이너스 4분의 10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됩니다. 다음 반비례 실생활에서의 활용이라고 해봐야 어렵지 않아요. 반비례한다 라고 줬어. 진동수는 파장에 반비례한다. 이거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중2 과학 때 2-1 아무튼 파장이 2인 음파의 진동수가 170일 때 그러면 y는 x분의 a라는 식이 기본 형태가 될 건데 x와 y의 곱이 지금 어떤 경우야? x, y가 340인 경우네? 그럼 a 값이 뭐야? 340이란 얘기야. 그러면 파장이 5m가 될 때 음파의 진동수는 얼마가 되겠어요? y는 5분의 340이니까 68Hz. 맞아요? 계산 제대로 했나?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옳지 않은 것. y는 마이너스 x분의 5네.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맞아요. 곡선. 원점을 지나지 않죠. 얘 원점 안 지나가. 다음 이걸 지난 다음 대입해 봅시다. y에 3 넣고 마이너스 15분의 마이너스 5 맞아요? 성립하죠? 2, 4, 4분면을 지난다. 자, 얘는 a 값이 지금 마이너스인 경우잖아. 마이너스면 어디 지난다고? 2, 4, 4분면을 지난다고. 다음 x축, y축과 만나지 않는다. 3 지금 여기 3번이 들었죠. 3번 계산 실수했지. 3이 아니라 얘가 3분의 1이잖아. 3분의 1 3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지금 3 보고 냅다 맞다고 했는데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3번 지금 다 맞아서 깜짝 놀랐네. 자, 다음 반비례 그래프 중에 좌표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누가 결정한다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자, 그러면 얘는 a 값이 5인 경우 a 값이 1 얘는 a 값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 3분의 1인 경우가 되는 거죠. 얘는 3 얘는 5분의 1 그럼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커. 얘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 위의 점은 그럼 어떻게 돼? 대입해서 성립하는 걸 찾으면 되는데 반비례는 우리에게 뭐가 있었어? x, y의 곱이 항상 마이너스 4예요. 이런 치트키가 있었잖아.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걸 찾아봐. 곱하면 마이너스 1 탈락. 곱하면 4 탈락. 곱하면 마이너스 4 오케이. 곱하면 4 탈락. 곱하면 마이너스 36 탈락. 실제로도 대입해보면 얘가 맞는 점이 됩니다. 그 다음 이 그래프가 두 점 얘와 얘를 지날 때 우리 아까 정비례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패턴이죠. 완성되지 않은 그래프를 줘. 그리고 완성된 좌표를 줘. 그럼 대입해서 식을 완성시킨 다음에 이걸 가지고 b의 값을 구하는 거지. 순서가 이렇다고 했어. 근데 정비례는 우리가 다 대입해서 찾았지만 반비례는 뭐야? x, y의 곱이 항상 a라고. 그러면 a가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8 혹은 대입해볼게요. y는 x분의 a에서 마이너스 6은 3분의 a니까 a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8 맞죠? 그리고 나서 b, 9를 지나간대. 그럼 뭐야? 얘네 둘의 곱도 마이너스 18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b는 마이너스 2겠네. 따라서 b 마이너스 a의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8이니까 얼마? 16. 반비례가 오히려 쉬운 느낌이 드는데 친구들은 어떻게 느낄지 잘 모르겠네요. 자, 반비례 이 그래프 위의 점 중에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x와 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좌표를 구해달래. 자, 그럼 이렇게 축이 있고 그림이 대강 이렇게 그려질 건데 왜 a값이 양수니까 둘 다 자연수가 되려면 x가 1일 때 y는 12가 되고 x가 2일 때 y는 6이 될 거고 x가 3일 때 y는 4가 될 거고 x가 4일 때 y는 3이 될 거고 지금 쭉 보다 보니까 x가 5일 때는 자연수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느낌상 뭐죠? 이 점 위에 찍히는 자연수의 좌표는 결국 12의 약수의 개수만큼 좌표가 찍히는 거예요. 12 약수 몇 개예요? 1, 2, 3, 4, 6, 12 6개죠. 근데 이렇게 보고 6개예요 라고 하면 안 되고 자연수니까 6개가 맞겠네. 만약에 정수라고 하면 여기 6개 이쪽도 6개니까 총 12개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너무 빠른가? 아니지? 자, 오른쪽 그래프가 나타내는 식은 반비례잖아. 그럼 기본꼴 y는 x분의 a 그리고 x가 6일 때 y가 2네. 얘네 둘의 곱이 곧 a라고 했지? 그럼 얼마? 12, 3번. 아유 쉽다. 자, 다음 유형. 반비례 그래프고 c는 점이다. 직사각형의 넓이.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반비례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관건은 뭐야? x와 y의 곱이 곧 이 직사각형의 넓이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x와 y의 곱이 항상 a 값인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인 거 알 수 있어? 15.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도 얘 넓이도 15예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도 15야. 왜? x와 y의 곱이잖아. 이 점을 지나는, 반비례를 지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해달래. 얘도 마찬가지로 x와 y가 이 그래프를 지나가잖아. 그럼 얘도 넓이가 15인 거예요. 넓이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이 그래프 위에 점이 이 사각형이 어떻게 그려지든 간에 얘의 넓이는 x와 y의 곱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항상 똑같다. 그럼 삼각형이 그려져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반띵. 자, 다음은 정비례와 반비례를 합쳐줬어요. 그래도 어렵지 않아요. 봅시다. p의 x좌표가 마이너스일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 값을 알고 싶어.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이 점을 정비례도 지나가고 반비례도 지나가는데 정비례 그래프는 보니까 완성이 안 돼 있어. 그리고 우리 이 좌표도 완성이 안 돼 있어. 얘를 뭐라고 할까? a라고 해볼게요. a가 나와 있네. 그럼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반비례 그래프는 지금 완성돼 있으니까 내가 이 좌표를 반비례 그래프에 대입할 수 있지. 그럼 b의 값이 얼마일까? 마이너스 6이겠네. 좌표 완성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을 누가 또 지나가? y는 ax가 지나가. 그럼 이거 이용해서 a 구할 수 있겠죠. a 값이 얼마야? 3. 마지막 유형이네 벌써? 보자. 어느 풍력 발전기의 작동 x시간에 따른 전력량 y 킬로와트/시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그래프다.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보자. 얘 뭐야? 정비례 그래프죠? 기본꼴 y는 ax 그리고 어디 지나가? 5, 1500. y가 1500일 때 x는 5네. 그럼 a가 얼마여야 돼? 300. 따라서 y는 300x입니다. 멈추지 않고 작동할 때 하루 동안 생산되는 전력량. 지금 x가 시간이었잖아요. 하루면 24시간이지 x에다가 뭘 대입하라는 얘기야? 24를 대입하라는 얘기야. 그럼 y 값은 전력량은 300 곱하기 24가 될 거니까 얼마예요? 7200, 7200 킬로와트시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주면 돼요. 오히려 여기는 쉽고
우리 친구들이라면 이쪽 유형을 조금 어려울 거예요. 20번 유형 20번. 두 개 그래프가 만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럼 그렇지만 패턴은 똑같다. 완성된 좌표 혹은 완성된 식을 가지고 완성되지 않은 애들을 먼저 완성시켜. 그리고 나서 다른 애를 추가로 완성시키면 이 3단계에 걸쳐서 완성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중1-1의 대장정이 모두 끝이 났고요. 혹시 풀이 중에 아니면 우리가 다루지 않은 문제 중에 추가로 풀이를 원하는 문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면 그 문제만 따로 풀이를 찍어서 언제든지 올려줄 테니까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2-1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